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다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습공기 선도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습공기 선도에 대한 내용이 교재에서는 아주 조금 나와요. 근데 요 내용 가지고는 우리가 공기 조화를 이해하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겠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별도 강의로 준비를 한 거고, 이번 시간에는 그 습공기 선도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뒤쪽에 풀지 못한 문제 있죠. 그 문제들 마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게 습공기 선도예요. 요 습공기 선도는 제 카페에 올려뒀는데 어디에 올려뒀느냐? 자, 요렇게 제 카페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요 하단부에 파란색 배너 있죠? 공존행동 기계 기능사 실전 필기 무료 동영상 요거 클릭하시면은 여기 첨부 파일에 있습니다. 첨부 파일에 뭐 요 맨 밑에 있네요. 습공기 선도 해가지고 몰레르 선도도 제가 같이 첨부해뒀으니까 두 개 다 뽑아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이번 시간에는 습공기 선도 미리 뽑아서 강의 들으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저쪽에 가서 다운받으셔가지고 준비하고 강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습공기 선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습공기 선도. 앞전 시간에서 TX 선도라고 했어요. T가 공고 온도였고 X가 절대 습도였죠. 그래가지고 요렇게 조금 내려서 그릴게요. 요렇게 그렸을 때 요쪽 밑에 횡축이 T가 된단 말이에요. T가 뭐였어요? 공고 온도. 도시라고 하죠. 도시. 그 다음에 종축이 뭐다? X. 요게 절대 습도. 절대 습도의 단위 뭐였어요?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에 다시라고 해서 TX 선도라고도 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습공기 선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요 선도에다가 공기 조화기를 작도해가지고 그 공기 조화의 구성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고 또 뭐 효율도 높일 수 있고 요런 거를 할 수 있는 선도가 요 녀석이 되는 거죠. 그럼 공고온도라는 거는 도시로 표시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지금 뽑아놓은 그 선도를 보니까 마이너스 10도씨부터 시작하네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 뭐 점점점 해가지고 0도씨도 될 거고 그 다음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고온도라는 거는 이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죠. 즉 이 온도 등온선을 이렇게 끄었을 때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어느 점을 끄었을 때 이렇게 갈수록.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온도가 감소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가열이었고 왼쪽으로 가면 뭐라고 했어요? 냉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게 공구 온도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그 다음에 X 같은 경우는 요렇게 눈금이 있어가지고 자 0.000, 그 다음 0.001, 0.002 해가지고 이 녀석은 어떻게 위로 갈수록 값이 커지죠. 그러면 자 요게 상대습도선인데 요렇게 선을 꺼보는 거예요. 요렇게 선을 껐을 때 어떻게 요게 절대습도의 등원선이란 말이에요. 요 가로선이. 그럼 요 녀석이 위로 갈수록 어떻게 습도가 증가한다. 그러므로 어느 점을 딱 끄었을 때 요렇게 위쪽으로 진행하면 이게 뭐였어요? 가습. 왜? 습도가 증가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 점을 기준으로 밑으로 갔을 때 뭐예요? 감습이라고 있습니다. 감습. 지난 시간에 했었죠. 감습. 밑으로 가면 습도가 내려가니까 절대 습도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 어디서 나왔다? 요 절대 습도. 절대 습도의 값으로 우리가 가습인지 감습인지 그거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 뭐 요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선도에 자세히 보시면은 요 절대 습도선 우측에 뭔가 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무슨 자같이 눈금이 길게 요렇게 있습니다. 요거 뭐냐면은요, 그 우측에 보시면은 P라고 적혀 있어요. P. P라고 적혀 있는데 P 요게 프린팅이 좀 잘 안 돼서 PS 아마 요렇게 돼 있을 거예요. PS인데 요게 뭐냐면은 절대 압력. PS인지 PO인가 보다. PO인가 보네요. 요렇게 해가지고 절대 압력이라고 하고, 단위는 여기서는 미리 HG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수치를 보면 0, 1, 2 뭐 쭉 올라갈수록 어떻게 절대 압력도 올라갈수록 절대 습도와 같이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요렇게 습공기 선도에서 알 수가 있더라.
즉 절대 습도가 증가하면은 아 절대 압력도 같이 증가하는구나. 요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선도상에서.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대각선 포물선 요거는 상대 습도선이라고 해요. 상대 습도. 상대 습도선인데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선이 상대 습도 100%인 선이 되는 거예요. 상대 습도 100%인 선. 다른 말로 하면은 얘는 노점 온도선이에요. 노점 온도선.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상대 습도선 100%고 요쪽으로 갈수록 똑같은 선이 있어요. 똑같은 선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으로 갈수록 95%, 90% 그리고 85%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수치값이 감소해. 이쪽으로 갈수록. 상대 습도선이 이쪽으로 갈수록 수치값이 감소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 상대 습도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점을 찍어 가지고 요거를 85도 상대 습도 85%인 선에다 점을 찍을게요. 그리고 이쪽으로 냉각을 한다라고 칩시다. 이쪽 왼쪽으로 냉각한다라고 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공기가 있습니다. 공기 안에 상대적으로 습기가 지금 85% 존재하는 거예요. 85%. 그러면 얘가 가다가 90%일 때는 습도가 좀 높아졌구나. 그 다음 95%에 요게 90%고 95%에 걸렸을 때는 또 습도가 95%만큼 높아졌구나. 그 다음 상대 습도선 100%인 선에 다음은 어떻게 돼요? 공기가 가득 찬 거야. 공기 안에 습기가 가득 찬 거야. 그럼 뭐예요? 물이에요. 물. 노점. 응고가 아니고 응축된단 말이에요. 응축. 그죠? 물이 가득 찼다고 습기가. 그래서 요 상대 습도선 100% 선을 우리가 노점 온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노점 온도. 왜? 습기가 100%니까 상대 습도선 100%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 상대 습도선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상대 습도선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하는구나.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상대 습도선은 증가하는구나. 그 값이. 그리고 상대 습도선 옆에 점선으로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점선으로. 상대 습도하고 움직임은 비슷해. 움직임은 비슷하고 수치 역시 이쪽으로 갈수록 수치값이 감소해요. 90%, 80%, 70%뭐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합니다. 근데 이 점선으로 된 선을 뭐라고 하냐면 비교습도라고 해요. 비교습도. 비교습도라고 하고 퍼센트로 나타냅니다. 자, 상대 습도선 100%, 요거 점선으로 된 거는 비교습도. 요런 선이 있구나 정도만 좀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비교습도선이구나. 점선으로 된 거. 자, 그리고 요 상대 습도선 바깥에 또 대각선으로 된 선이 하나 있어요. 대각선으로 된 선. 요거는 뭐냐면은 엔탈피 선입니다. 엔탈피 선이라고. 엔탈피 단위 뭐예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죠. 엔탈피 선. 그럼 엔탈피는 이렇게 수치값이 이렇게 있어요. 수치값이 있고 지금 보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해서 뭐 쭉쭉쭉 나오겠죠.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엔탈피 값이 상승하는구나를 알 수 있고, 엔탈피 선, 등 엔탈피 선은 요렇게 내려와요. 요렇게 대각선으로 요렇게 등 엔탈피 선 요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등 엔탈피 선이 쭉쭉쭉쭉 내려와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대각선 밑으로 떨어지는 선이 뭐다? 엔탈피 선이다. 등 엔탈피. 그래서 우리가 뭐 부하 계산할 때 요런 가열 코일이 있다. 그러면 요 엔탈피 얼마고 요 엔탈피 얼마인지 요렇게 땡겨가지고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엔탈피 값으로 열량을 계산할 수 있도록 요렇게 엔탈피 선이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엔탈피 선 바로 대각선 위쪽에 자세히 보시면은 점선으로 된 거 있어요. 요렇게 점선으로 약간 조금 더 비스듬해. 약간 조금 더 비스듬한데 요 선을 뭐라고 하냐면요, 습구온도. 도시 습구온도선. 습구온도. 건구온도, 습구온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엔탈피 값하고 비스듬하게 내려오는 점선, 요게 습구온도 선입니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요런 선이 있구나. 습구온도가 표시가 되는구나.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습구온도도 어떻게 이쪽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수치값이 상승해요. 엔탈피하고 같아요.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갑니다. 습고온도 올라가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 상대 습도선 100% 안쪽에만 존재하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대각선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죠. 이렇게 쭉쭉 떨어져요. 이렇게 좀 각도가 커요. 떨어지는 각도가 커. 요게 무슨 선이냐? 비최적선. 비최적. 미터 삼승 퍼 킬로그램. 우리 몰리에르 선도상에서도 습공기 선도와 과열증기 구역에만 존재했던 게 비최적 구역이에요. 비최적 선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습증기 구역 이죠. 여기 안쪽이 상대 습도선이 100%인 선 밖으로 지나가면 그냥 100% 액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요 안쪽이 습증기 구역이 되는 거고, 그 안에만 존재하는 선이 뭐다? 비최적 선이구나.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바깥쪽으로 넘어가는데, 요 안쪽에 있는 선들은 이게 다예요. 공구온도선, 그리고 절대습도, 절대압력, 비최적, 습구온도, 그 다음에 엔탈피, 상대습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죠. 지워버렸는데 비교습도. 비교습도 뭐 있어요? 요렇게 점선. 상대습도선 옆에 지나가는 점선. 비교습도. 요것도 퍼센트였다. 요렇게 존재한다 라는 정도만 좀 알아주시면 되고, 그 바깥에 보시면은 무슨 각도기처럼 생긴 거 있죠. 커다랗게 이렇게 각도기처럼 생긴 거 있어요. 커다랗게. 그래서 요 가운데 점이 하나 있고, 요 가운데 점이 기준점이 되겠죠. 기준점이 돼가지고 여기 보시면 뭐 900,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무제한 표시 이렇게 돼 있고, 그렇게 뺑 둘러서 또 900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뭐 요 점을 지나갔을 때는 요쪽이나 수치값이 비례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결론 요 놈이나 같아진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연결해 놓은 선이 하나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은 열수분비 구하는 공식은, 자, U는 델타 X분의 델타 H고요.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입니다. 자, 열수분비예요. 열수분비. 엔탈피 열량이죠. 그 다음 X 뭐예요? 절대습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엔탈피의 차 나누기 절대습도 해가지고 열수분비, 그죠? 열수분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엔탈피 열량, 절대습도 수분 이렇게 돼서 열수분비. 이렇게 구하는구나. 델타 H 나누기 델타 X구나.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그 밑에 작은 각도기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각도기. 요 작은 각도기는 보시면은 0.3, 0.4, 0.5, 점점점점 해서 1.0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얘가 뭐냐? SHF 뭐다? 현혈비. 우리 현혈비 앞에서 배웠죠? 현혈비는 좀 땡겨올게요. 없으니까. QS 더하기 QL 분의 뭐였습니까? QS. 전혈분의 현혈에서 현혈의 비율, 현혈이 얼마만큼 존재하느냐, 그거를 나타내는 값을 현혈비 SHF라고 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난방 그 공조냉동기에서 난방 사이클을 표시할 때 요 현혈비가 반드시 필요해요. 실제적 사이클을 작동할 때. 그거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그리게 되면은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근데 산업기사까지는 현혈비를 구해가지고 작동하는 거는 사실 안 나와요.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공전행동 기계 기사 있죠. 기사 실기에 보시면은 작동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문제가 작동하는 문제가 많이 줄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사람마다 작동하는 기준이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정확한 수치값으로 그 채점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수치도 그냥 현혈비도 그냥 줘버립니다. 그러므로 요게 현혈비 선이다 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특히나 기능사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 이 너무 파고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머리 아프니까. 자, 그래서 습공기 선도의 구성은 요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습공기 선도의 구성. 그래서 요거를 한번 뽑아 가지고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는 이해 가실 거예요. 요렇게 생겨 먹었구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뭐지 이래요. 선이 엄청 많거든. 뭐 이딴 게 다 있지 막 이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구성이 된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이제 넘어가서 편하게 문제 푸시면 돼요.
문제 푸시면서 이해가 가실 테니까. 자, 그럼 요거 간단하게 지우고 정말 간단하게 공기조화 사이클에서 냉동 사이클, 가장 기본적인 냉동 사이클과 냉방이죠. 냉방. 냉동기가 아니니까 냉방 사이클과 난방 사이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습공기 선도상에 정말 간단하게 그릴 거예요. 요것만 알고 넘어가셔도 기본적인 공기조화 구성에 대해서는 다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공기조화기가 있다. 공기조화가 요렇게 있다. 소형 공기조화기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코일이 있는데 냉방시라고 가정합시다. 냉방시 요 녀석은 쿨링 코일이 되겠죠. 쿨링 코일, CC 쿨링 코일. 시원한 코일 뭐예요? 냉동기에서 요쪽에 냉동기에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요 코일을 차갑게 해놨기 때문에 쿨링 코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외기가 들어와요. 아웃에어, OA가 들어와서 여기는 송풍기가 있고 에어와셔는 생략합니다. 필터도 생략할게요. 구성도에서는. 자, 그래서 송풍기에서 쿨링 코일을 통과한 외기 공기를 어떻게 실내로 치출시켜주죠. 실내로 이렇게 치출시켜주고. 너무 크게 그렸나? 조금 저쪽으로 당겨 그릴게요. 습공기선도 그릴 공간이 없어가지고. 자, 공기조화기 쿨링 코일 외기가 들어오고 OA가 들어와서 쿨링 코일을 통과하면 냉각이 돼서 온도가 낮아지고 그 냉각된 공기를 송풍기로 실내로 넣어줍니다. 실내로 이렇게 치출을 시켜줘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인에어, 실내로 들어가는 공기 인에어, 그죠? 이쪽에 들어오는 공기 인에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덕트에서 지나가는 공기를 전부 인에어라고 하고 이쪽에서 치출되는 걸 당연히 인에어라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기조화가 끝난 공기는 못 쓰니까 되돌려 보내야죠. 그럼 배기를 시켜도 되고 리턴을 시켜도 돼요. 그럼 이 사이클에서는 리턴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빼가지고 실내 공기를 리턴 시키겠습니다. 그럼 리턴 에어가 되죠. 여기서 이제 빨려 들어가니까 얘도 리턴 에어가 되는 거고. 자, 그럼 리턴 에어와 OA, 아웃 에어가 섞이면 뭐다? 믹싱 에어라고 합니다. MA, 믹싱 에어. 요렇게 그려놓고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요 리턴 에어를 기준으로 리턴 에어가 1번, 그럼 여기도 1번이 되죠. 1번. 요걸 안쪽에 그리면 헷갈리려나? 요게 1번. 그 다음 아웃에어가 2번. 그리고 여기 믹싱에어 섞이는 거 두 개가 섞였을 때를 3번 믹싱에어라고 하고 3번 공기가 어떻게 쿨링 코일을 통과해서 시원해졌을 때를 4번이라고 합시다. 4번. 그리고 4번 요 송풍된 공기가 실내로 들어가니까 그럼 4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여기까지가 4번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습공기 선도를 그려보는 거예요. 자, 습공기 선도를 이렇게 그려봤을 때,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그 다음 요게 온도 T, 여기가 X란 말이에요. 그 냉방시에요. 냉방시. 지금 냉방시를 가정하고 요 습공기 선도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냉방이라는 거는 계절이 언제야? 여름철이잖아. 여름철. 여름철 실외 공기는 어떻게? 뜨겁죠? 뜨겁고 습도도 어때? 습도도 높단 말이야. 그러면 온도가 높고 온도가 1로 갈수록 높아지고 1로 갈수록 습도가 높아지죠. 그럼 온도와 습도가 높은 공기란 말이야. 그럼 한 2쯤에 생기겠네요.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으니까 그럼 얘가 2번 아웃에어가 되는 거예요. 아웃에어. 외기란 거죠. 외기. 그 다음에 요 1번 리턴에어랑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리턴에어는 실내에서 오는 거예요. 실내에서 온단 말은 어느 정도 식었죠. 왜? 쿨링 코일을 통과해서 실내로 넣어줬기 때문에 실내 공기는 요 외기보다 당연히 차가울 거 아닙니까? 차갑고 냉각하면은 제가 뭐랬어요? 제습도 따라온다 라고 했기 때문에 습도도 어느 정도 감소했어요. 그래서 대각선 밑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게 뭐야? 이게 1번이 되는 거죠. 1번 리턴에어. 실내에서 오는 리턴에어가 되는 거예요. 얘들 두 개가 이렇게 만나겠죠. 요거 1번과 2번이 섞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 섞여가지고 3번 점이 발생합니다. 믹싱에어가 발생해요. 그럼 여기 어디 가운데쯤에 믹싱에어 3번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믹싱에어. 혼합공기라 하죠. 혼합공기. 믹싱에어. 그 다음에 혼합공기가 요 차가운 냉각 코일을 통과합니다. 냉각 코일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각선 밑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노점 온도 선 쪽으로. 요게 상대 습도 100%. 그래서 대각선 밑으로 떨어집니다.
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점을 그었을 때 오른쪽은 가열, 이쪽은 냉각, 밑으로는 감습, 위로는 가습. 그럼 대각선 밑으로 뭐예요? 냉각, 감습. 그리고 통상적으로 에어컨은 제가 냉각 감습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냉방이기 때문에 대각선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냉각 감습하는 거예요. 냉각 감습. 왜? 일로 가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떨어지면 온도도 낮아지고 절대 습도도 어떻게 요만큼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 떨어지는 게 냉각 감습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치출이 되느냐? 아니죠. 코일을 통과했을 때 코일을 통과하지 못한 공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코일과 전열 교환하지 못한 공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즉 차가워지지 못한 공기, 걔들을 바이패스 팩터라고 합니다. 바이패스 팩터. 못 쓰는 공기라고 해요. 그리고 코일과 전열 교환한 요 부분 있죠. 요거를 컨택트 팩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일과 닿아서 식은 공기를 요만큼이다 라고 했을 때 못 쓰는 공기, 코일과 닿지 못해서 못 쓰는 공기를 요만큼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못 쓰는 공기를 바이패스 팩터라고 부르고 쓸 수 있는 걸 컨택트 팩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코일에서 전열 교환해서 실내로 공급될 수 있는 공기는 당연히 컨택트 팩터에 있는 요점, 즉 4번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4번. 코일과 닿았다 라고 가정했을 때 바이패스 팩터는 못 쓰는 거니까 얘는 없애버리고 일단 지워버리고. 자, 그래서 요 점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요 점이. 자, 필요 없는 건 지울게요. 그리고 바이패스 팩터와 컨택트 팩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여기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게 3번이 코일 입구, 4번이 코일 출구가 되는 거죠. 냉각 코일에. 그 다음 이제 실내로 치출이 되는 거예요. 실내로 이렇게 치출이 되는 거죠. 요 1번 점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구성이 어떻게 돼? 외기와 리턴 에어가 만나서 3번이 되고, 그 다음 3번이 쿨링 코일을 통과하면서 냉각 감습돼 가지고 4번이 되고 4번의 공기가 되고, 이 차가워진 냉각 공기가 어떻게 실내 1번으로 들어가는 거죠. 1번으로. 요런 구성이에요. 그래서 요게 냉각 시에 냉방 시에 습공기 선도 구성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요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냉방 말고 이제 난방 한번 해봅시다. 난방. 난방 시. 난방은 언제 해요? 겨울철이잖아. 겨울철. 그럼 얘가 쿨링 코일이 아니고 히팅 코일이 돼야 되죠. 히팅 코일은 뭡니까? 보일러에서 배관을 연결해 가지고 뜨거운 코일로 만들어주는 거죠. 뜨거운 물을 보내주니까. 그러면 겨울철에 실외 공기는 어때요? 온도가 낮고 습도가 낮아요. 그럼 일단 요거는 지워버리고, 자, 겨울철 실외 공기입니다. 실외 공기. 겨울철 실외 공기는 온도와 습도가 낮아요. 그러면은 여름철에는 실외 공기가 여기 있었어요. 겨울철에는 반대로 여기 있겠죠. 온도와 습도가 낮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2번이 형성됩니다. 2번 아웃에어. 그 다음에 1번 리턴 에어는 실내에 들어갔던 공기잖아요. 실내에 들어갔던 공기는 어떻게? 히팅 코일과 이미 열교환해서 따뜻해진 공기를 여기 넣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에어와셔를 지금 빼놓기는 했지만, 에어와셔를 제외시키긴 했지만 어느 정도의 습도 조절도 했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4번 공기가 아니고 1번 공기는 실내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약간 아웃에어보다는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아요. 그 얘가 1번 리턴 에어가 되고, 요거 두 개가 만나서 어디? 믹싱 에어가 되죠. 믹싱 에어 3번. 그 다음 이제 가열 코일을 지납니다. 가열 코일. 가열 코일 지나면 온도가 올라가죠. 근데 에어와셔가 없을 경우에는, 에어와셔를 만나지 않았을 경우에 순수한 공기는 가열만 돼요. 가열만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공고온도선에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코일 온도만큼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럼 얘가 4번이 되는 거예요. 4번. 얘가 인 에어가 되고 얘가 다시 리턴 에어, 즉 실내로 치출되는 거죠. 그럼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아웃에어와 리턴 에어가 만난 믹싱 에어가 코일을 통과해서 4번 점에 있는 인 에어가 되고, 인 에어가 다시 리턴 에어 쪽으로 실내로 돌아갔다가 되돌아오는 형식. 요게 난방 코일이에요. 난방 코일.
그래서 냉각 코일과 난방 코일 공기 조화 시 구성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습공기 선도에 그렸을 때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되신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공기 선도, 아니 습공기 선도는 요 정도에서 끝을 내도록 하고요. 이제 교재 244페이지에 보시면은 단원 복습 문제풀이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죠. 자, 244페이지 문제 1번. 공기가 노점 온도보다 낮은 냉각 코일을 통과하였을 때 상태를 기술한 것 중 틀린 것은 해서 노점 온도보다 낮은 코일이래요. 그럼 공기 조화기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쿨링 코일입니다. 쿨링 코일이라고 하고 외기가 들어와서 요 쿨링 코일을 딱 통과하겠죠. 그러면 얘가 노점 온도보다 낮아. 노점 온도보다 낮아요. 노점 온도보다 낮기 때문에 어떻게? 냉각 감습 쪽으로 가죠. 냉각 감습 쪽으로. 그러면 습공기 선도에 그려본다면 이렇게 습공기 선도를 그렸을 때 어느 점을 찍었을 때 얘가 1번, 2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번 점을 찍었을 때 요렇게 내려가겠죠. 요렇게. 요렇게. 얘가 2번이 될 거 아닙니까? 냉각 코일의 구성. 냉각 감습이 된다고요. 냉각 감습. 그러면 한번 봅시다. 상대 습도가 저하한대요. 상대 습도가. 1번에서 2번 점으로 가는데 상대 습도선은 어때? 요게 100% 선이라면 뒤쪽에 있는 선들 그럼 얘는 한 90% 얘는 한 80% 정도 되는데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됩니까? 1번에서 2번 점으로 갈수록 증가하죠. 80, 90, 100으로 증가한단 말이야. 냉각 감습 시 상대 습도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상대 습도가 저하한다가 아니고 상대 습도는 증가한다. 그리고 1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 2번 보시면은 절대 습도가 저하한다. 절대 습도 요선이잖아요. 절대 습도 1로 자, 여기서 요만큼 내려간 거잖아요. 내려갔기 때문에 절대 습도는 저하했다. 맞죠? 그 다음 비체적이 저하했다. 비체적 이렇게 있었죠. 비체적 이쪽으로 갈수록 저하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 공구온도 T 요거 요선 요렇게 껐을 때 요선보다 요선이 당연히 공구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상대 습도는 어떻게? 이렇게 냉각하면은 증가한다. 냉각 감습하면 증가하게 된다. 그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상대 습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습공기에 포함되어 되는 수증기의 양과 건조공기의 양과의 중량비 되어 있는데 요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2번 보시면 습공기의 수증기압과 동일 온도에 있어서 포화공기의 수증기 압과의 비 맞죠? 포화공기의 수증기 압분의 동일 공기의 비 동일 온도 수증기 압 그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으로 적어보면 야 이거는 제가 읽으면서도 어렵네요. 자, 요게 상대습도다 라고 했을 때 P5분의 P였잖아요. 그죠? P5분의 P 곱하기 100이었어요. 이 PO가 뭐였어요? 포화, 습, 공기, 압력. 얘는 동일 온도, 공기, 압력. 즉 포화 압력 분의 동일 공기 압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번이 답이죠. 습공기의 수증기 압과 습공기의 수증기 압과 동일 온도에 있어서 포화공기의 수증기 압, 포화공기 수증기 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 요런 문제 사실 어렵습니다. 공식으로 쓰면은 오히려 쉬운데 말로 풀이해버리니까 더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게 말싸움이죠, 말싸움. 2번의 답은 2번. 자, 그다음 3번에 보건용 공기조화에서 쾌적한 상태를 제공하여 주는 4가지 주요한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온도, 습도, 기류, 온습기 맞죠? 그리고 4번 음향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4번이 틀렸죠. 그 다음 4번 문제 실내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더위, 추위의 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수정 유효 온도의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 자, 복습 한번 합시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공기조화
4대 구성요소 온습, 기, 청. 그 다음 유효온도 온습, 기. 그 다음 수정 유효온도 온습, 기, 복 해서 복사가 추가된다 라고 했어요. 그럼 4번의 답은 1번 온습, 기, 복. 그죠? 기온습도, 기류, 복사열. 온습, 기, 복. 요게 답이 되죠. 답은 1번이 되고, 그 다음 5번 문제. 다음 공기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최대한도의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공기를 포화공기를 한다. 맞죠? 그 다음 2번 습공기의 온도를 낮추면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를 뭐라 해요? 노점 온도. 맞아요. 그 다음 3번 건조기 1kg에 혼합된 수증기의 질량비를 절대습도라고 한다. 공기 1kg에 대한 절대, 그죠?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해서 절대습도, 그죠? 공기 1kg에 대한 습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해서 절대습도. 맞아요. 그 다음 4번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는 대부분 건공기입니까? 아니죠. 지금 제가 들이마시는 이 공기도 습공기예요. 어느 정도의 수분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 6번에 공조부하 계산 시 잡열과 현열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요소는 잡열과 현열 구분하는 거. 자, 현열, 잡열. 자, 현열이라는 거는 공식으로 치면은 GC 델타 T였고요. 잡열이라는 거는 GR이었죠. GR. 그래서 잡열에는 뭐가 있다? 증발 잡열, 융해 잡열, 응고 잡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잡열이라는 거는 상태가 변하는 거고, 현열이라는 건 그냥 온도만 올라가는 거다. 그럼 잡열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잡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수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수분이. 현열은 수분이 없어. 수분 없어. 잡열에만 수분이 포함되어 있어. 그럼 이제 문제 풀기 편합니다. 앞으로 현열과 잡열 구분해라 하면은 온도 상태로 구분하셔도 되고, 그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 현열 잡열 구분해라 했을 때 수분이 있냐 없냐로 구분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현열 잡열 물어봤을 때 현열은 수분이 없고 잡열은 수분이 있다. 이렇게 딱 머리에 박아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벽체로부터 취득되는 열량. 벽체로부터 실내로, 요게 실내라고 했을 때 요 벽이죠. 벽체로 들어오는 열량, 요걸 전열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복사열. 복사되는 열은 수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송풍기에 의한 취득 열량은, 자, 송풍기는 기계 열량이면서 얘는 현열량에 속합니다. 현열량에. 자, 이렇게 정리해 두세요. 송풍기는 기계 열량이면서 현열량이에요. 자, 그 다음 3번에 극간풍에 의한 취득 열량 해서, 극간풍이라는 건 뭐냐면은 창문 있죠. 창문. 이렇게 창문이 있을 때 창문 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문을 열거나 닫았을 때 들어오는 실외의 공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실외기 공기에 수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공기 중에 수분 함유돼 있잖아요. 실외 공기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3번이 뭐다? 아, 현열과 잡열이 같이 포함되어 있구나. 그 3번이 일단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에 유리로부터의 취득 열량돼 있는데, 유리를 열지 않아도요, 햇빛의 열은 전달돼 들어와요. 그게 뭡니까? 열통과 또는 전열이라고 하죠. 전열, 아까 복사랑 똑같아요. 복사는 현열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6번의 문제 답은 3번 외기 공기에는 잡열이 포함되어 있다. 수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정리해 드려야 할 건 한 개죠. 극간풍이라는 거는 유리를 열었을 때 또는 유리 틈새로 들어오는 공기들을 극간풍이라고 해요. 극간풍. 요거를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유리 뭐 차폐기일 수도 있고 유리 일사량도 있는데, 극간풍이라는 거는 유리의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그런 것들을 극간풍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요거 답은 3번이 됩니다. 6번의 답은 3번
해가지고 이번 시간 습공기 선도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고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하게 공기 조각의 구성과 습공기 선도를 비교해 가면서 어떤 형식으로 습공기 선도가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고생들 많으셨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양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